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 느리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듀오링고 테스트 준비 잘하고 계실까요? 그쵸? 좋아요. 잘하고 계실 텐데 내가 정말 열심히 지금 준비하다가 듀오링고 테스트 성적표가 바뀐다라는 업데이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시험이 또 바뀐 게 아닌지 유형이 바뀐 게 아닌지 정말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점수의 책정 방식이 조금 변경돼서 성적표도 좀 바뀌어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바뀌는 성적표가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좀 더 납득이 될 수 있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대중적으로 변화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이 봅시다. 자, 2024년 7월 1일부터 듀오링고 테스트의 점수 체계가 변경됩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어땠는지 기존 점수 책정 방식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예전에는요, 개별 문항과 과제를 직접 평가해가지고 점수를 산출했어요. 그 문제들로만 평가를 좀 해봤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통합기술 점수를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좋으냐면요. Integrated Skills of Scores라고 부르는데 두 개의 관련 개별 기술 점수의 평균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일단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 점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듀오링고 테스트의 자체 평가로 영역별 점수 4가지를 주었다. 근데 그 4가지에는 Literacy랑 Comprehension, Production, Conversation이 있는데 그 영역별 점수마다 개인 능력 2가지를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Literacy는 Reading과 Writing, Comprehension은 Reading과 Listening, Production은 Writing, Speaking, Conversation은 Listening, Speaking.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확 바뀐 거야. 듀오링고 테스트도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 개인 항목별 점수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트러시 점수, 평균 이 통합 점수가 어떻게 평가되고 점수를 산출하는지를 우리에게 공개해 줬어요. 자, 봅시다. 요 리트러시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어로 이제 문해력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리딩과 라이팅을 평가합니다 라고만 했다가 이제는 리딩과 라이팅 점수를 줄 테니 그거 점수 2개 합한 거에 평균 2로 나눈 것이 리트러시 점수입니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된 거구나. 자, 그러면 성적표를 조금 더 봅시다.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야. 성적표가 7월 1일부터. 그럼 조금 크게 보자고요. 이런 느낌. 원래는 요 위에 130 오버롤 점수 있고 그 아래 맨 하단에 있는 Integrated Subscores라고 해서 영역별 점수만 줬어요. 네, Production, Literacy, Comprehension, Conversation으로 되어 있는 요 점수만 줬는데 이제는 그 위에 있는 골드색으로 박스되어 있는 Speaking, Writing, Reading, Listening의 개인 능력별 점수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개인 능력별 점수를 토대로 아래에 있는 통합별 점수도 산출해서 주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해보면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산출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이런 느낌이야. 2024년 7월 1일부터는 더욱 세분화되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라고. 어떻게 세분화가 되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된다라는 거지? 이거야. Individual Skills of Scores. 요거 때문에. 개별 기술 점수를 먼저 산출한 후, 그러니까 개별 기술 점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이죠. IELTS나 TOEFL과 같이 그런 시험에서는 이렇게 점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대중적이게 됐다라고 제가 얘기 드린 거야. 그래서 이 먼저 산출이 된 개별 기술 점수,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Integrated Subscores와 Overall 점수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개인 문항별로 그 문제별로만 점수를 책정해서 줬는데 이제는 딱 시험을 딱 보고 이 개별 기술 점수를 준 다음에 요 안에서 여별 점수를 주겠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통합 기술 점수를 조금 더 세분화해 봅시다. 자, Production, Literacy, Comprehension, Conversation. 그래도 우리는 이 점수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돼요. 듀오링고 테스트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요. 자, 그러면 이 여별 점수가 각자 어떤 능력 2가지씩 평가하고 있다 그랬죠? 이거예요. 프로덕션은 라이팅 스피킹. 그렇죠. 리트러시는 리딩 라이팅. 그렇죠. 컴프레hension은 리딩과 리스닝. 그렇죠. 컨버세이션은 오케이. 리스닝 스피킹이야.
아, 이거구나. 그러면 이 점수를 평가하는 방식을 토대로 이 왼쪽에 있는 성적표 한번 우리가 같이 산출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해해보자라는 거 정확하게. 자, 프로덕션 아까 스피킹 라이팅 평가한다 그랬죠. 그렇죠. 스피킹 130점, 라이팅 100점. 두 개 합해보세요. 오, 계산 빠르시네요. 230점. 이걸 나누기 2해봐요. 115. 그러면 정확하게 프로덕션 115점 나왔죠? 나온 거예요. 아, 이거 이해하면 돼요. 자, 리투시, 라이팅과 리딩이야. 라이팅 100점, 리딩 135점. 그렇죠. 두 개 합해봐요. 235점. 둘로 나눠봐요. 117.5. 잠깐만. 117이요? 듀오링고 테스트는 117점 점수 없는데요. 그렇죠. 왜요? 5점 단위로 나오니까. 그래서 5점을 반올림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117.5면 이것을 그렇죠. 120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리투스는 120 나온 거야. 컴프레hension은 리딩 135, 리스닝 145. 합해서 280 나누기 2 하니까 140 깔끔하게 떨어졌죠. 컴프레hension 140. 컨버세이션은 스피킹, 리스닝. 스피킹은 130, 리스닝 145. 더하니까 275 나누기 2에서 137.5. 자, 그러면 이거를 반올림까지 생각해서 다음 화면에서 봅시다. 그렇죠. 평균을 5점 단위로 반올림한다. 115 말끔하게 떨어진 건 그냥 115죠. 근데 117.5에서 5점 단위로 반올림이니까 7이면 5보다 높죠. 그렇죠. 120. 120. 오케이. 그리고 컨퍼런션 140점. 컨버세이션도 137.5니까 하나 더 높여서 140 너무 좋네요. 점수 이거 왜 이렇게 좋나요? 그죠? 오케이. 자, 이해되죠? 그렇게 연합별 점수, 통합 기술 점수를 책정하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버롤 점수 어떻게 돼요? 오버롤 점수? 네 가지 개별 기술 점수의 평균을 5점 단위로 반올림한다. 아주 쉬워졌어요. 아주 쉽다. 아이엘츠 토플 똑같아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한마디로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 다 더하고 4로 나눠봐요. 그리고 그 나온 값의 평균. 이걸 책정한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 127.5에 5점 단위 또 반올림해야지. 그렇지, 130점. 그러면 개별 기술 점수를 추가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항상 듀오링고 테스트 초창기부터 계속 얘기를 드리는 부분 중에서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아니, 예전에도 점수 잘 줬는데 왜 개별 기술 점수를 추가했습니까? 실제 언어 사용 환경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통합기술 점수를 줬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쉽게는 실제 언어 사용 환경, 우리가 영어를 쓸 때라면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나의 리스닝, 리딩, 라이팅, 스피킹 실력이 궁금하지 어떤 통합적인 어떤 능력이 조금 궁금하기보다는 이런 개별 능력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나도 좀 준비하기가 좋고 이해하기가 좋고 또 공부하기도 좋고 활용도도 좋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 DT 시험의 목적을 봅시다. 실제 언어 사용 환경을 더 잘 반영한다고 했는데 DT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딱 나오네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유학을 할 때 제가 발표를 했던 화면입니다. 학교에서 수업 듣는 거죠. 유학을 하는 것 자체는 그런 어떤 학업의 과정이잖아요. 좀 부끄럽네요, 사진이. 자, 보시면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리스닝. 그리고요, 교과서를 리딩 많이 해야 돼요. 진짜로. 책 많이 읽어야 돼요. 리딩. 그리고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스피킹. 스피킹 할 시간이 뭐 항상 많죠. 그러니까 유학뿐만이 아니라 그냥 생활 환경에서도 스피킹 계속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유학을 할 때. 그리고 노트 필기, 라이팅. 노트 필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에세이도 써야 되고 쓸 거 많아요. 유학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능력이 있어야 유학을 할 수 있죠. 그런 능력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이제 듀오링고 테스트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산출해 줄 테니 요거를 좀 보고 한번 유학을 내가 이 정도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될지를 좀 이해해봐라.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고 유학에 성공하라. 이런 어떤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어떤 뜻일까요? 내가 이제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잘 공부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떤 부분은 실력이 좋은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될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연결이 되는 게 뭐야?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을 해야 시험 준비에도 좋은데 유학을 하기도 좋잖아요. 그렇죠? 저 이 시험 점수 받았으니까 이제 끝 이게 아니라 유학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오케이. 자, 세 번째요. 어떤 부분을 더 연습해야 될지를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야. 약점을 알게 되니까 그걸 보완하면 돼요. 우리가 공부를 왜 해요? 어렵고 모르는 거를 알려고 하는 거죠. 틀린 거를 맞으려고 하는 게 공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내가 더 보완하고 공부하고 보충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이 개인 능력별 점수를 주는 것이 우리 학생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새로운 점수 체계의 장점이 뭡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더 세밀한 언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개인 학생에게도 좋은 거지만요. 저는 이렇게 듀오링고 테스트가 자체적으로 좀 개인 능력을 점수로 준 것은 기관에서도 아마 이 능력을 궁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듀오링고 테스트 점수를 봤는데 대학 기관에서는 이 시험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점수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라는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듀오링고 테스트도 그런 어떤 보완을 우리가 좀 해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두 번째, 맞춤형 학습 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개인이 독학을 하기에도 당연히 좋은 거예요. 나의 영역별 점수 또 나의 능력별 점수를 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걸 더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듀오링고 테스트를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개인별 능력 점수를 전달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보충해야 될지를 훨씬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도 세부적인 공부 방법과 방향들을 계획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실제 언어 사용 능력을 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듀오링고 테스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문제를 푸시죠. 그러니까 내 영어 실력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무조건 드러나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빨리빨리 많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실제 언어 사용 능력도 정확하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수 보면 약간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처음에. 이거 내 점수 너무 그대로 나온 거 아니야? 약간 좀 발가벗긴 느낌?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내 실력이 그대로 나온 것 같아서 물론 내 실력을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공인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이 나의 실력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점수를 더 받기 위한 전략과 방법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또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조금 더 빠르게 파악해서 준비를 하고 싶다면 저의 어떤 듀오링고 테스트의 자료, 어떤 프로그램들을 소강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로는 이제 듀오링고 테스트의 고득점 비법서라는 도서를 출판을 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도서를 기반한 매직 패스 인터넷 강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토대로 듀오링고 시험이 어떤 건지,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떤 유형별 전략이 있고, 어떤 예제 문제들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컨설팅, 1:1 컨설팅과 플랜입니다. 가장 우리도 효과도 좋으시고 또 대면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 또 어려운 점 전부 다 캐치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개인 능력 점수를 좀 보고 지금 경우는 요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완하시면 좋으니까 이런 거 딱 보완을 하셔가지고 지금 남은 기간에 딱 이렇게 공부하시면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방향을 제시하기에도 훨씬 수월해지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렇죠. 정말 이제 시험을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 저희 이제 1:1 고득점 컨설팅을 수강을 해보시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셔라. 이렇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죠? 물론 제 지금 유튜브 듀오링고 테스트의 영상들만 쭉 보셔도 시험이 어떤 건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는 잘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잘 터득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좀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지가 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저희는 항상 1:1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개인별로 능력 차이도 있고 또 지금까지 공부한 기간도 차이가 있고 또 준비 기간이 남은 것도 다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1:1로 저희는 케어를 항상 하기 때문에 카톡으로 상담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대에 답변 드려서 프로그램을 좀 계획을 커리큘럼 짜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또 시험 관련해서나 혹은 요 업데이트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편하게 댓글 남겨주셔도 저희가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험 바뀐 것이 아니고요. 그냥 조금 더 우리에게 좀 친숙해졌다. 점수 성적표도 조금 더 대중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이 바뀌어도 또 바뀐 대로 또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듀오링고 시험 점수 화이팅이고요. 언제든 소통해 주세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이요.